1998년 일본 도쿄의 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던 당시 29살 야마모토 켄고는 이때 당시에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당시 자신의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25살 미카와 눈이 딱 맞은 거예요. 양다리는 걸칠 수 없다는 생각에 켄고는 원래 만나고 있었던 여자친구에게 미안하다며 이별을 고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미카는 조금 불편했습니다. 뭔가 자기 때문에 잘 사귀고 있던 커플이 헤어지는 것 같고 괜히 그 전 여자친구한테도 미안하고 켄고 나 때문에 정말 미안해요. 아이 괜찮아.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미카뿐인데 뭐. 어차피 헤어지려고 마음 먹었었어. 하지만 전 여자친구분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아이고 우리 미카 착하기도 하지. 이제 나 정리도 했으니까 잘 만나보자. 그런데 이렇게 켄고가 전 여자친구와 정리를 한 날 이 전 여자친구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.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미카였어요. 어떻게 전화번호는 안 건지 다짜고짜 전화를 걸어와서는 야 이제 켄고 씨는 내 거야.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놓쳐. 괜히 연락하고 하다가 걸리면 너 내가 죽여버린다. 명심해. 다짜고짜 전화와서는 무서운 협박을 하고 끄는 거예요. 전 여자친구는 딱 같은 여자로서 감이 오잖아요. 그렇게 무려 1년이 흘렀습니다. 켄고는 처음에 미카의 순수하고 착한 모습에 끌려 사귄 거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좀 미카가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. 한날은 말해봐. 전 여자친구인 케이코는 왜 만난 거야? 나 몰래 둘이 만나고 있는 거지? 왜? 걔가 다시 생각나니? 회사 앞을 지나가다가 마주친 거라고 몇 번을 말해. 그런 거 아니라고.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? 케이코가 아직도 당신 못 잊고 좋아서 회사 앞에서 당신 기다리고 있었을지 어떻게 아냐고. 당신 아직도 케이코 못 잊은 거야? 나보다 케이코 전 여자친구가 더 좋은 거지? 그런 거지? 별다르게 켄고가 의심을 살 만한 짓을 한 것도 없는데 매일 대화가 이런 식인 거예요. 어찌 사귀면 사귈수록 이런 의심이 더 심해지는 듯한. 켄고는 숨이 막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. 당연히 결국 이제 정말 지쳤다. 우리 그만 헤어지자.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. 이별을 고하니 이 미카 갑자기 또 180도 돌변합니다. 무슨 혼자서 연극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방금까지도 열불을 막 내더니 아이 왜 그래? 화난 거야? 왜 그래? 내가 정말 미안해. 다시는 안 그럴게. 제발 헤어지자는 말만 하지 마. 미안해. 내가 다 잘못했어. 당신 나 아직도 사랑하잖아. 그치? 하지만 이미 질릴 대로 질린 켄고는 이 모습조차 무서운 거예요. 왁 하다가 잘못했어. 이제 그만하자. 진짜 미안하다. 결국 교제 1년 만에 켄고는 미카에게 이별을 통보하게 됩니다. 그런데 바로 딱 그날 회사에서 야근하고 저녁 한 12시쯤 집에 들어가는데 집 앞에 미카가 서 있는 거예요. 너 여기서 뭐해? 뭐야, 왜 이제 왔어? 한참 기다렸잖아. 같이 저녁 먹으려고 기다렸지. 야, 지금 저녁 12시가 넘었어. 무슨 저녁이야. 괜찮아. 뭐 5시간 정도밖에 안 기다렸는데 뭘. 얼른 들어가자. 이 모습에 켄고는 또 기가 차는 거예요. 왜 이래 미카. 제발 그만해. 집에 돌아가. 뭐야 왜 그래. 낮에 그 일 때문에 그래? 내가 미안하다니까. 헤어지자는 말 진심이야. 우리 진짜 헤어지자고. 다신 찾아오지 마. 그렇게 켄고는 혼자 바로 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. 그런데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. 이게 미카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걱정돼서 마음에 걸리는 게 아닌 내가 가라고 하면서 집에 들어왔는데 이 미카 계속 혼자 내 집 앞에 서 있을 것 같은 느낌.
혹시나 싶어서 씻고 몇 시간 지나가지고 설마 하면서 창문으로 밖을 쓱 보니 와, 밖에 서가지고 쳐다보고 있네. 우리 집 앞에 그대로 아직 서 있네. 쟤 안 가고 뭐 하는 거야? 캥고가 모직에 들어온 후에도 몇 시간 동안을 그렇게 있다가 돌아갔습니다. 미카는 캥고와의 이별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.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몇 주 더 지나 또 일이 터집니다.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캥고와 미카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. 평소처럼 캥고가 아침 출근을 딱 했는데 보는 직원들마다 계속 캥고한테 축하한다고 인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. 뭘 축하한다는 거야? 나 승진했나? 알고 보니까 승진은 무슨 미카가 회사 직원들한테 저 캥고 씨랑 결혼해요. 사실 사내 연애다 보니 비밀리에 1년 넘게 사귀고 있었거든요. 꼭 오셔서 저희 결혼 축하해주세요. 청첩장을 돌린 겁니다. 결혼한다고. 결혼 청첩장을. 자기 혼자 만들어가지고 이 얼마나 기가 찹니까. 바로 캥고는 미카를 따로 불러 따졌습니다. 야,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너 미쳤어? 아이, 왜 그래. 날짜가 마음에 안 들어? 자기가 올 가을이 좋다고 했었잖아. 이제 회사 사람들이 우리 관계 다 알았으니까 결혼해야지. 어떡해. 그치? 자기야, 난 자기 너무 사랑해. 난 늘 당신 곁에 있을 거야. 와, 이 정도 되니까 캥고 애정보다는 이건 뭐 미친년 아니야. 와, 잘못 걸렸다. 내가 이상한 년을 만났구나. 이런 생각에 다소 무섭기도 하면서 같은 회사에 이건 같이 못 다닌다 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. 그래서 바로 회사에 사직서를 냅니다. 미카 때문에. 그리고 이때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쉬면서 우연히 이때 전 여자친구인 케이코를 만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케이코가 전화 왔었던 걸 얘기해 준 거예요. 사실 너랑 헤어지고 어떻게 알았는지 미카 그 여자가 나한테 전화 왔었다. 좀 너에 대한 집착이 심해 보였어. 너 좀 조심해. 이 얘기를 듣고 더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겠죠. 자기 앞에서는 전 여자친구한테 미안하다면서 착한 척 다 해놓고 뒤에서는 이러고 있었다고 하니까 이런 말까지 듣게 되니 캥고 집에 들어갈 때도 미카가 있나 없나 주위를 살피게 되고 집에 들어가서도 혹시나 싶어 살피게 되고 그런데 다행히도 회사를 그만두고 한 일주일 정도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. 그래, 내가 괜한 걱정을 했나? 하긴 미카도 이제 포기했겠지. 퍽이나 바로 다음날 어떻게 한 건지 캥고가 나갔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데 와, 현관에 신발이 하나 더 있네. 미카가 들어와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자기 왔어? 저녁 준비 다 했어. 같이 저녁 먹자. 라고 하면서 와, 너 어떻게 들어온 거야? 뭘 어떻게 들어와. 열쇠 수리공 불렀어. 와, 너 당장 나가. 너 정말 미친 것 같아. 당장 나가라고. 그랬더니 미카, 당신 나한테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. 그래봤자 당신은 나한테서 못 벗어나. 난 평생 당신 곁에 있을 거니까. 그러면서 캥거 앞에서 칼로 자기 손목을 그어버린 겁니다. 자기 손목을. 놀란 캥거는 바로 119에 신고를 하는데 피를 엄청 흘리고 막 실려가는 그 상황에서도 이 미카의 시선은요, 캥거한테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. 봤지? 넌 날 못 벗어나. 절대로. 내 곁에서 도망칠 생각 전혀 1도 하지 마. 와, 이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. 이미 미카는 정상이 아니라는 게 보이잖아요. 지금 미쳤잖아요. 자기 손목까지 그었어요. 뭔 짓을 못하겠냐고요.
무서워진 캥거는 결국 새롭게 구한 회사에 해외 발령을 신청하고 그게 오케이가 나면서 미국 지사 쪽으로 가게 됩니다. 이 모든 게 미카 때문에. 다행히 미카가 없는 캥거의 미국 생활은 순조로웠습니다. 그에 따라 캥거 역시 미카에 대한 끔찍한 기억을 잊어갔어요. 그렇게 3년 후 캥거는 일본으로 다시 귀국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일본으로 오자마자 누굴 제일 먼저 보러 가겠습니까? 우리 엄마, 우리 형, 우리 가족 보러 가야죠. 행복한 마음으로 집에 딱 갔어요. 형, 엄마. 그런데 형만 나오는 거예요. 우리 동생 왔어? 고생했어. 형 너무 보고 싶었어. 그런데 엄마는? 아들이 3년 만에 집에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. 엄마 나왔어. 이 소리에 엄마가 방에서 나오는데 어이구 우리 아들 너무 보고 싶었어. 고생했다. 참 너한테 소개해줄 사람이 있어. 얘 새아가. 엄마가 누군가를 부르니까 네 어머니 하면서 나오는데 와 설마 미카인 거예요. 캥거 인사해. 네 형수 될 사람이야. 오셨어요 도련님. 처음 뵙네요. 얘기만 많이 들었는데. 보고 싶었어요. 딱 모르는 척. 알고 보니까 내가 말했잖아. 당신은 어떻게 해도 날 못 벗어난다고. 평생 난 당신 곁에 있을 거라고. 거짓말인 줄 알았어? 캥거가 미국으로 가버렸잖아요. 어떻게 따라갈 수도 없고 곁에 있고는 싶고 하니까 캥거의 형한테 계획적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. 이렇게 해서라도 캥거 곁에 있을 거라고. 형이랑 결혼해서 형수님으로라도 곁에 있을 거라고. 소름이 쫙 돋았겠죠. 3년 동안은 조용했으니까 이제 포기했겠지 했는데 이제 나뿐만이 아닌 가족들까지. 캥거는 바로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 미카를 스토킹 혐의로 집어넣어버립니다. 정신감정 결과 어릴 적부터 계속되어 온 애정 결핍이 결국 잘못된 집착으로 발전한 것 같다고. 집착과 사랑을 혼동한다고. 이 사건은 일본에서 실제 있었던 스토킹 사건이고요. 옆에가 히와타시 히지리라는 이 스토커 사건을 담당했던 일본의 탐정조사 전문가입니다. 이 사건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. 실제 일본에서 있었던. 제가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TV에서 우리나라 어떤 연예인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 연예인 어떤 분이 지독한 스토킹에 시달렸다고 그런 얘기 TV 나와서 해주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. 우리나라의 이 연예인분도 집에 딱 들어왔는데 그 여자가 이미 어떻게 문을 따고 들어와 있더래요. 옆에 미카처럼. 그래서 놀래가지고 신고한 적이 있었다고. 다른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딱 이 부분만 기억이 나요. 연예인 누구였더라? 나중에 혹여나 기억이 나게 되면 댓글에 적어 놓겠습니다. 우리나라도 정말 미카 못지않는 지독한 스토킹에 시달리시는 분들 많으시고 이 스토킹 범죄가 정말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법 개정도 나날이 강화가 되고 있긴 한데 아직 많이 부족하죠. 앞으로 더 강화가 되겠죠. 그래서 오늘은 일본에서 일어난 한 스토킹 범죄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.